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සතෝ. 시험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두는 사띠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다? 두는 사띠? 두는 사띠. 사띠를 둔다라고 하잖아요. 사띠를 둔다. 우리 그 카페 등급에도 보면은 두는 사띠던가요? 애기 사띠, 그 다음에 두는 사띠인가? 그 다음에 있는 사띠였나요? 두는 사띠, 있는 사띠.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체감은 하고 계세요? 두는 사띠가 어떨 때 두는 사띠를 두는 사띠라고 하고 있는 사띠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있는 사띠? 묻는 사띠. 묻는 사띠. 묻는 사띠. 묻는 사띠. 어떻게들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묻는 사띠. 일단 두는 사띠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두는 사띠. 뭘 가지고 어떻게 지금 두는 사띠를 두고 계신가요? 사띠를 두는 사띠라고 하잖아요. 사띠를 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띠를 두고 계시냐고. 뭘 알고 있지? 뭘 알고 있지? 또 다른 분들은 사띠 안 둬요? 보는 마음을 항상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이렇게? 그것도 두는 사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띠를 다 알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그럼 이제 아는 사띠네. 또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자유롭게 뭐 어떻게 사띠 두고 계세요? 또는 사띠, 아는 사띠 다 그게 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다 들어가는 것 같다. 오케이. 정성님은 우리 베테랑 어떻게 사띠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두는 사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할 때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죠. 어쨌든 여기 수행자분들이 다 각자만의 소화한 대로 사띠를 잘 두고 계시네요. 보통 우리가 두는 사띠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수행을 시작하고 두는 사띠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 사띠를 둔다 해서 뭐 발바닥 느낌이라든지 걸을 때 뭐 들려오는 소리, 뭐 보이는 대상들 뭐 이런 거에다 이제 사띠를 두죠. 뭐 이런 대상 물체 하나에다가도 볼 때도 사띠를 두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사실 그게 초심자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도 일단은 사띠에 대한 그 감이라든지 흥미를 좀 붙이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사띠를 이제 약간 좀 대상이 밀접해가지고 밀착시켜서 사띠를 두는데 거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뒀을 때 어떻게 이제 더 진전해서 나가야죠.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두는 사띠도 이 초심자의 두는 사띠가 있고, 그러니까 두는 사띠 자체가 초심자용이 아니라 초심자들도 이제 두는 사띠로 시작하는데 이제 대상이 어떻게 뭘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대상이 바뀌거든요. 왜 대상이 왜 바뀌죠? 대상이 왜 바뀌어? 변하니까. 그러니까 왜 변해? 뭐가 변해? 보는 사띠라든지 마음이 계속 바뀌는. 뭐가 바뀌어? 마음이 계속 움직이니까. 견해가 바뀌니까 대상이 바뀌어요. 대상이 바뀐다는 건 견해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견해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역으로 다시 뭐가 바뀌었다? 대상이 바뀐다. 대상이 바뀐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대상은 그대로인데 대상을 보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느끼기에는 대상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럼 대상을 보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대상 그 자체는 그대로인데 이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그 접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접점이.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 지점이 달라져요. 지점이.
그걸 이제 견해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눈사띠도 이제 초심자 때는 대상에 이제 탁 밀접해가지고 개념을 대상으로 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티슈를 알아차린다, 발바닥 느낌을 알아차린다, 뭐 새소리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할 때는 대상에 밀접해가지고 그때는 아직은 이제 윗바사나 애기 윗바사나 윗바사나 시작 단계, 빨리어로는 이제 따루나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따루나 윗바사나 초보 단계라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마타 단계죠. 아직 윗바사나로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두눈사띠도 이제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아까 말했죠, 대상이 바뀐다고, 묘가 바뀌니까 견해가 바뀌니까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또 두눈사띠가 또 사띠를 두지만 이때는 이제 사띠가 어떻게 똑같은 마른 두눈사띠인데 초심자의 두눈사띠가 아니라 그거예요. 아까 우리 수파자보살님 말씀하셨듯이 마음 그 자체, 보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도 둘 수가 있어요, 사띠를. 이건 좀 수승한 사띠입니다. 두눈사띠라고 하지만 말은. 그래서 사회도께서도 표현을 하실 때 그냥 보는 마음이라고 하셔요. 일반 그 인터뷰 할 때. 근데 사회도가 보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그 보는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일반적으로 하는 보는 마음, 초보자의 단계에서 보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지켜보는 마음도 보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도. 그게 이제 좀 수승한 두눈사띠를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걸 그냥 보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요기는 알아들어요. 그게 지금 사회도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자신이 수행을 한 만큼 그 체험한 거라든지 경험한 거라든지 그런 보는 지혜가 깊어지니까 본 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더 사회도가 이 말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 말하면 저렇게 알아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접점이 달라진다라는 거가 이제 관건인데 그걸 도표로 한번 쉽게 한번 해볼까요? 쉽게 저 칠판 잠깐 쳐보세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거 안이비설신으로 이렇게 대상을 그냥 도식화를 한번 시켜보자면 이걸 이제 대상이라고 해요, 그죠? 대상. 뭐가 됐든지 간 이걸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지금 티슈죠, 티슈 꽉이죠. 이건 마이크고 이 친구들이 티슈가 되기 이전 자리, 마이크가 되기 이전 자리, 그냥 원래 그 자리, 원래 그 상태. 마이크든 티슈든 이건 지금 우리가 보는 마음으로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관념들이라고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 관념이 실제로 알고 살아가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체험을 했든 아니면은 들어서 알아두든 문사수를 통해서 티슈라고 할 때는 스님이 티슈를 지목할 때는 단순히 앞에 보이는 티슈각 이걸 지목하는 게 아니라 티슈에 붙어있는 우리 그 관념을 얘기한다는 걸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라는 건데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려면 이 상태로는 야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못 가지고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게 그 유튜브를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건데. 그래서 이 대상을 알고 싶은데 안 알아진다고. 그래서 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 마음이 여기다 하나를 더 치워. 인위적으로 이렇게 씌운다고.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관념이죠. 관념. 이 안이 이제 실제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사티를 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이 부분에다 이제 관념을 두고 이제 이 부분에다가 사티를 둔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하고 이 대상하고 만나는 접점이 뭐 아직은 여기겠죠. 이 수준 이런 데서 만나겠죠. 그리고 이때를 이제 보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아는 것을 보는 마음. 중요한 건 이렇게 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보는 마음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보는 마음을 수행을 하기 전에는 이게 보는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죠? 그냥 그것을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실체라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티를 계속 두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친구를 계속 이제 계속 뭐 사티를 둔다니까 애기 사티 단계로 어떤 뭐 이 대상에다가 그냥 사티를 둔다 했을 때 거기서만 이제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수행자가 인터뷰를 해야 하는 포인트가 거기고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티처들이 리드를 어떻게 뽑아주는가 참 중요해요. 그냥 항상 그것만 파고드는 방법으로 하는 유도를 하는 스승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위파사나 안 됩니다. 통찰이 안 돼. 절대. 보는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관념을 틀어. 그래서 이 대상을 알 때 대상 그 자체 얘를 알고 이제는 뭐에 집중을 하냐면은 이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알고 소리를 알고 알고로 계속 가야 돼. 알고 포인트가 이제 알고가 돼요. 알고 알고를 알아야 돼. 알고를 알고 하면은 사실 본인은 못 느끼고 있지만 그때는 접점이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하고 만나고 있어요. 이 실제하고. 근데 아직 이 두터운 이 관념의 벽, 두터운 업장이라고 해요. 이걸 또 업장이 아직 두터워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실제하고 만나고 이 관념의 두께가 얇아지고 표현상 그런데 그러다가 이 관념이 사라졌을 때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실제다 관념이다 이런 것도 본인이 이제 통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단지 내가 생각한 거구나. 그러니까 밖에 얘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야는 야대로 역할이 있죠. 근데 그것이 진짜라고 살아가는 세상하고 그것과 거기 붙어 있는 관념을 구분해서 보면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달라지나요? 다르실까요? 다를까요? 하긴 해보고 나서. 오늘 갑자기 딱 체험을 하니까는 변호사님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변호업계 법률의 지식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출가해야죠. 출가하려면 흰머리는 깎아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답변, 내 질문을 다른 분한테 해야 하는데. 지어보살님, 춤의 대가신데, 한국의 춤의 대가신데, 춤의 손동작이니 뭐니 다 이론, 모든 그 춤에 집합되어 있는 모든 이론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느낌? 그만둬야죠. 그만둔다. 그리고 출가를 하신다. 출가는 안 하고. 그냥 휴. 다들 그래도 다 내려놓는 쪽으로 가시네. 이거 허무하다고 안 하시고. 역시 수행자들이 여기 아까 정예 멤버들만 남았다고 하더니만 정말 우리 멸망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표현상 제가 이것이 옅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옅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옅어지면 옅어져서 실제를 체험하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야도 나름대로 이제 역할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죠. 부처님도 만약에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을 타부시하고 거부했다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언어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관념 언어를 사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법문을 할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사리붓다야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누구야? 야, 나 등 아프니까 네가 와서 좀 법문 좀 해라.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어떤 분 다른 분이 또 질문해서 그래요. 이거를 이제 오해를 이제 해요. 이제 사실은 이 관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념을 통해서 그걸 토대로 일어나는 그 번뇌, 잘못된 견해, 본인의 잘못된 견해로 생겨나는 그 번뇌가 이제 해결이 돼야 하는 건데 야를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를 이 관념이라는 거를
상을 없애려고 해버린다고. 쌌냐라는 걸. 그럼 어떻게?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응? 상이 없어, 쌌냐가 없어지면 밥은 어떻게 먹고 물은 어떻게 마실 거냐고. 그걸 그렇게 상을 없애는 수행, 부처님께서 상을 없애라고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없애야 하는 건 뭘 없애는? 가래라든지 무명 그런 거를 뿌리 뽑아야 나오셨지. 관념이 없으면 말 그대로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해요. 의자에 앉지도 못해. 서지도 못해. 생각을 써줘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거부한 게 아니라 생각을 옳게 쓰라고 하셨다고. 그죠? 정사유라고 하잖아요. 정사유. 제 추측으로는 그래요. 이걸 이제 없애는 수행을 한 쪽에서는 그것의 결말은 그 천상세계 중에 유상무정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태어나지 않을까. 유상무정천. 무상유정천. 반대로 얘기했구나. 상이 없으니까, 그죠? 무상유정천. 그러고는 그게 이제 열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무상유정천에 태어나도 거기서 업이 다 소멸하면 다시 또 윤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사실 이렇게 아는 것이, 체험으로 아는 것이 무상고 무아를, 사실 이게 지금 무상고 무아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무상고 무아 보면은 뭐 나라는 것이 없다. 뭐 무아가 뭐냐? 나라는 거를 나라고 불릴만, 다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라고 불릴 만한 것은 없다.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에서 그 보는 마음의 대상, 그리고 아는 마음의 대상, 그 대상들을 알아갈 때, 대상의 대상 이해가 깊어질 때 사실 그 무상고 무아라는 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이걸로 알아야 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그 무상고 무아를 통찰을 하게 하니까 중요하지.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대상 쪽인데, 그럼 오늘 대상 쪽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도표화시킨 대상인데, 대상의 레이어인데,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이제 있죠. 이제 그걸 그 마음 쪽에서는 그걸 이제 보는 마음하고 이제 뭐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 대상의 그 관념 쪽과 실제 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너무 좀 난해하다, 그죠? 내가 질문해놓고도 난해하다고 느껴지네. 그 사회도께서도, 큰 사회도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만 알면 안 되고 대상도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이제 처음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나간 단계에서는 이제 마음 쪽에 포커스가 돼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지만 지혜가 깊어지려면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해준 그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만 알아도 안 되고 대상만 알아도 안 돼요. 뭔 소린지 지금 막 뭔 소린지 지금 눈만 끔빡끔빡 하시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친구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 친구는 힘을 줄 수가 있어요. 힘을. 이 관념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친구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지금 두 가지죠. 집중이 가능한 대상이 있고 집중이 불가능한 대상이 있고. 그 집중이 가능한 대상은 알기가 쉬워요. 우리가 맨날 하듯이 그냥 살아오듯이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집중이 안 되는 대상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맞는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는 마음이에요. 단지 알기만 하는 거,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시험에서 누누이 얘기하죠. 힘 주지 말고 집중하지 말라고. 힘을 빼라고 오히려. 그냥 수행하지 말고 그냥 슬끔슬끔 뭐라. 철야정진, 용맹정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힘 주지 마. 힘을 쭉 빼라. 그게 이 친구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의 성격이 그러니까. 라디오 아시죠? 라디오 다 들어보셨으면 뭐 라디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죠. 라디오 보면 주파수 뭐 99.9도 있고 뭐도 있고 있잖아요.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주파수가. 이 친구를 하는 주파수하고 이 친구를 하는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단지 알고 계속해서 견해를 바꿔주고, 견해를 바꾼 그건 뭐냐면은 이 친구의 안 끌려가기 위해서 이 관념 세계 관념을 잘못 보게 되면 또 뭐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잘못 생각해주면.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잘못 안 보기 위해서 잘못 안 보기 위해서 견해를 바꿔주고, 잘 보면 그러니까 저 관념이 일어나도 그것을 잘 보면 볼수록 이제 실제에 가까워져요. 엊그저께 그 우리 습관여 보살님하고 진각성 보살님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 점심 공양을 올리셨어요.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네. 점심을 먹고 이제 딱 오는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앞자리에 해주보살님이 운전을 하고 옆에 이제 습관여 보살님이 타고 뒤에 스님들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자리가 좁아? 벌써 견해가 잘못된 거죠. 그날따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리가 좁아? 이게 불평 불만이 이제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살짝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따라 왜 또 해주보살님 차를 느리게 몰아? 그냥 습관여 보살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는데 그냥 꽁냥꽁냥 하면서 가는데 그냥 늘어졌어. 그냥 태평 천하야. 그냥 내 속은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수행자는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자신의 견해를 계속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 주냥반은 원래 평소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죠? 원래 자리는 좁게 돼 있잖아요. 차가 내가 디자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그렇다. 그 사이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죠. 왜 얘기를 안 하게 되냐면은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관심이 그쪽사가 아니라 이 마음 쪽을 보게 되면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어떻게 일하는지만 보니까 배가 아픈 건 배가 아픈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화장실에는 제대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그냥 만약에 그때 제가 배가 안 아팠다라면 그런 마음들이 안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내 배가 아픈데 이게 이제 견해가 이제 삐딱선을 타는 거야, 그죠? 거기서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 제가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수행을 안 했던 시절이니까. 훈련소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2시간씩이나 낮잠 시간을 주는 거야. 훈련소에서. 후반기 때.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야.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훈련소에서 낮잠이란 이게 상상이나 합니까, 이걸? 쉬라고 낮잠을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근데, 저쪽 복도 끝에서 동기 둘이 가드는 잠도 없는지 쏙닥쏙닥 계속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막 버럭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응? 나는 자려고 하는데 니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잔다. 사실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죠? 방금 예시로 보였듯이.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랑 내가 자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내가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삐딱선을 타고 화가 슬금슬금 올라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화를 어때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 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결합이 돼서 화를 내거든요. 근데 화가 일어나도 그 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그걸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 화가 여기 이 친구하고 만날 때는 화인데 화를 지켜보면은 지금 뭐 하고 만난다고 했어요? 여기하고 만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화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뭐 단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단지 대상이다.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단지 대상이다. 대상일 뿐이다. 근데 그 깊이가 어쨌든 그럼 대상이라 단지 대상인데 단지 대상일 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지금 대상의 그 실제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대상의 실제의 사티를 뭐 하고 있다? 오늘 서두에 뭘로 시작했어요? 그렇지, 사티를 두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사티가 여기도 두는 사티지만 여기도 두는 사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두는 사티가 단지 초보자용입니까? 아니죠. 본인의 지혜에 따라서 두는 사티라고 하면은 이제 초보자 때는 여기지만은 이 두는 사티가 여기도 될 수 있다. 그냥 그 마음 그 자체. 실제를 알고 있는 그 마음 그 자체. 아직은 실제를 못 봤을지라 하더라도 지혜가 아직 조건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알든 모르든 어쨌든 문사, 그러니까는 스승으로부터 들어뒀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지금 그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감기가 또 창궐해가지고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리다가 마지막 끝물에 한 번 걸렸거든요. 저 주사도 안 맞았거든요. 코로나 주사도. 일주일인가 그때. 몸은 아프죠, 몸은. 근데 이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런 마음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수행의 이득이 가장 큰 이득이 뭐냐면은 전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죠. 객관적.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물론 저도 아직 그 끝을 못 봐서 누가 내 몸에 칼을 들이대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야 또 모르게 탁 쳐봐야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 기존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깡그리째 무시되고 깡그리째 뭐 증발돼 버리고 아까 예시를 들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면을. 지금까지 삶의 한쪽 면만 보고 살았더라면은 다른 측면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자신의 세간의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객관적으로. 그럼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어디다 쓰냐? 어디다 써요? 어디에 효과가 좋을까? 지혜가 개발되죠. 그러니까 지혜가 개발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개발돼서 뭐에다 쓰려고 지혜를 개발시켜? 원래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그렇지. 오, 좋지. 세간 팔풍이 불어도 그냥 바람아 불어라. 너는 불어라. 오늘따라 회주부살이 왜 이렇게 차를 천천히 몰아? 그래 마마 너는 그렇게 씨부려 대라. 너는 그렇게 불평불만 해대라. 나는 그냥 지켜볼란다. 그렇다고 배가 아픈 게 막 갑자기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게 수행의 목적이 아니죠. 갑자기 오장육부를 갑자기 컨트롤하는 그런 힘, 뭐 그런 걸 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과거 그 편양 스님이라고 한국에 선사 계시죠? 그 스님 일대기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디 도서관에서 우연히 봐가지고 읽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스님은 견성하는 날 그날 밤 천둥벼락이 치는데 법당한 데서 천둥벼락 친 타이밍에 바지에 똥을 쌌대요. 그래서 딱 나온 도반이 뭔가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보고 이제 물어보지. 견성했는가? 그 스님 대답을. 편양 스님 왈. 나는 바지에 똥을 쌌다네. 그렇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도반도
예사분은 아니셨는지 이 친구가 드디어 도를 얻었구나. 뭐 아무튼 갑자기 똥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이 여기를 대상으로 둘 때 그냥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데 끝나면 안 되죠. 계속 이쪽으로 가게 해야 하는데 이걸 유도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는 그런 인터뷰들 하시나요? 어떻게 사티를 두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쪽에 가까운 그 사티를 주려면은 대상 하나하나를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는 그 사실 그 자체, 보이는 줄 알고 통으로 알아야 돼. 통으로 보이는 줄 알고 그래서 그쪽으로. 물론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그냥 다시 하나하나 그냥 알고 하나하나 알고 그렇게. 어찌됐든 사티를 주면은 대상이 뭐가 됐든지 간에 사티를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직 통으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사티가 개발이 안 됐는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면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